기록. 자, 오늘 2월 5일이네요. 2월 5일 금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공지 형태로 자, 채팅창에 보시면은 자,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학습 카페에 공지사항 보면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항목이 목록이 있는데 유튜브 링크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영상 올리는 거는 거기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자,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래요. 여기 보면은 우리 목록 보면은 공지사항이라고 위에 있고요. 자, 보면은 이제 거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하도록 하세요. 앞으로도 다 이쪽에다 올릴게요. 자, 우리 어제 메소드 관련해서 우리 알아봤어요. 메소드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복습 차원으로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했던 내용들은 제가 좀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번째예요. 10번째면은 2주가 됐습니다. 벌써 2주네. 자, 스터디 10. 자, 패키지 만들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요. 어제 했던 내용 그냥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new. 자, 일단 파일 먼저 꺼내고 자, 클래스 이름 그냥 테스트로 테스트 1.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어저께도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자, 오전 시간만 하죠. 그래서 11시 정확하게 50분에 수업이 마칩니다. 혹시 어제 알고 계시죠, 다? 어저께 배웠던 내용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간단한 예를 통해서 메소드 만들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가지고 우리 테스트 많이 하는데 뭐 또 학생의 점수다라고 이렇게 자, 뭐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국어 점수가 있고 자, 인티저, eng, 영어 점수가 있고 자,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 평균을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소드 형태로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된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자, 리턴 값이 없는, 즉 VO 처리된 메인 메소드와 동일하죠. 자, VO 처리된 메소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메소드가 있고 그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먼저 VO가 들어가 있는 메소드로 public static 자, void. 자, 메소드 이름 뭐 합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합이라고 할게요. 자, void 처리된 메소드는 리턴 값이 없는 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 물론 이제 어떤 메소드든지 다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void 처리된 메소드는 자, 뭔가 실행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뭔가 실행을 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자, 리턴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있지 않고 자, 그리고 써도 에러 나고요. 에러 안 나네? 에러 나네. 예.
자, 합계를 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자, 합계를 구하려면은 이 메소드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A, 인티저 B. 안에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은 제가 임의로 A와 B를 썼는데 뭐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 변수고요. 자, 매개 변수는 외부 데이터 값을 받는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이렇게 자, 메소드 안에 처리된 그 선언된 그런 그 변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매개 변수가 아니에요. 매개 변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각각 세팅해서 점수가 넘어오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수가 넘어오겠죠? 정상적이라면은.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고 인티저 합 equal 이렇게 할까요? result 자, equal A 플러스 B. 자, 우리 여기 보이드 처리된 거는요, 그냥 이렇게 끝나도 돼요. 예, 문법상 예,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도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사용자에게 뭔가 출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밑에. 하지만 예,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끝나도 돼요. 반드시 뭐 출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여기 이제 출력을 통해서 자,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로. 총합 이러는 게 낫죠. 자, 그래요. 총합이라는 일반 스트링 문자열, 예, 직접 작성한 문자열과 변수 같이 세팅을 했고요. 중간에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자, 같이 출력이 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메인 메소드죠. 메인 메소드는 사용자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물론 어저께 했지만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그냥 메소드 이름만 작성해 줘도 실행이 되죠. 합 이렇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매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타입과 개수를 똑같이 맞추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만 전달하라고 영어 점수는 전달을 안 했다라든지 이건 오류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 밑에는 인티저로 되어 있는데 깜빡하고 국어 점수를 스트링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가 서로 배치를 잘 했더라도 타입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요. 자, 받는 측이죠? 받는 측과 그 타입과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개 변수 값은 여기 그 값이죠. 그리고 밑에는 자, 우리 그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은 이건 선언을 한 거고 매개 변수 선언을 한 거고 위에는 이제 값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달하는 매개 변수 값은 타입과 개수죠.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인티저로 다시 만들고 자, 이렇게 메소드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죠. 즉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보이드 처리된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학습의 일환으로 똑같은 합계인데 자, 그 뭐죠? 보이드 처리가 되지 않은 자, 메소드도 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이드 처리된 거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 자, public static. 자, 그리고 integer pop. 자, 똑같은 이름의 그 변수는 존재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to라고 하고, 자,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똑같은 이름의 변수도 존재하면 안 되듯이, 자, 같은 클래스 안에서, 같은 메소드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integer. 이번에는 eng라고 해볼게요. ko와 integer, eng. 자, 변수 이름은 임의로 하는 거죠. 자, 저 위에 보내는 변수가 국어라는 의미로 ko라고 그 변수 이름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매개 변수도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위에서 한 것처럼. 자, 일단 여기는 뭐 일치하게끔 세팅할게요. ko와 eng.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void 대신에 인티저가 쓰였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자, 메소드 바로 앞에 있는 건 리턴 타입이에요. 메소드 바로 앞에 있는 거는요, 리턴 타입이에요. 리턴 타입. 다른 게 오지 못해요. 다른 거 오지 못합니다. 다른 게 오지 못해요. 안 돼요. 지금 보셨나요? 뒤집으면 안 됩니다. 메소드 바로 앞에는 반드시 리턴 타입이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리턴 타입이 없으면 보이드 처리하든지. 자, 여기 이제 리턴 타입 되게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자, 뭐 코딩이나 하지 않더라도 리턴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리턴이라는 글자 지금 초기 상태인데 작업을 실제로 한다라면 이렇게 하겠죠. 일단은 오류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은 코딩하면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법상 맞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어떠한 그 코딩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죠. 일단 여기다 0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합니다. 자, 0을 리턴하겠다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문법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제로라는 거를 이 상태는 제로라는 글자를 이 숫자를 리턴을 하겠다는 의미죠. 자, 그럼 여기 이 목적이 지금 전달된 데이터 플러스 합계 얻고 그 다음에 리턴해 주려고 하는 게 여기는 이 합2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인티저 result equal a 플러스 b. 자, 그리고 예, 됐습니다. a가 아니지. k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eng. 자, 그리고 리턴되는 데이터는 result. 자, 그래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 타입 지금 메소드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뭐 출력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이러려고 자,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하고 프린트 LN이 없기 때문에 상단에 시스템하고 프린트 LN을 전달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지금 메소드는 합계를 내는 메소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은 자, 평균 메소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균을 상단에서 얻으려고 할 때 사용자 측에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세팅을 하고 합계는 얻어냈어요.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보니까 저 평균 메소드는 없네. 예. 자, 그럴 때 여기서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자, 바로 처리하려고 할 때 자, 보시면 인티저 자, avg equal 자, 평균이죠. 평균은 뭐예요? 합계 나누기 개수잖아요. 합계 나누기 개수. 합계는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보이드 합 여기 얘를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합계 얻으려고 할 때 당연히 안 되죠. 삑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리턴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인 출력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이렇게 온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오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구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자, 그 메소드를 사용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인티저 avg 평균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합2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고 합2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 합계가 얻어지겠죠. 리턴이기 때문에 자, 실행된 곳에 값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그 자, 이렇게 그 뭐죠? 메소드 대신에 세팅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나누기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평균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시스템 아웃 ln 합계와 평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합계 플러스 합 이게 이제 합계고 그 다음에 플러스 표 평균 물론 플러스 자 avg 자 됐습니다. 어저께 한 내용을 뭐 다 해볼 수는 없죠.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다 해볼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로 자 일단은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합이라는 메소드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출력이 될 거고 방금 밑에 우리 직접 그 시스템 합 출력하는 내용 작성했죠? 이것도 출력이 될 거고 자 그래 합계와 평균이 나란히 가지런히 출력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메소드에 일반적으로 실제 이제 그 현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개발을 할 때 메소드 만드는 상황에서 메소드에서 출력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 학습의 일환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예고요. 이 보이드 처리된 이런 메소드들은요, 그냥 어떤 계산이나 뭔가 이렇게 어디다 뭔가 전달을 하거나 이러한 존재로 쓰이지, 그 자리에서 이게 출력을 해내서 결과를 보거나 사실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드 처리된 메소드, 어쨌든 그러고 이게 학습의 일환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메소드는요, 리턴 타입을 참 많이 써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리턴 타입을 쓰게 되면 바로 출력도 할 수 있고 또 평균을 내는 것처럼 응용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턴 타입 형태로 메소드는 좀 많이 많이 만들고요. 보이드보다는. 자,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어저께 한 내용 좀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꼭 출력해서 결과 보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을 할게요. 이건 출력 다 하셨죠? 오늘 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관련해서는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학습했던 것들 그냥 끝나지 않죠. 자, 앞으로 배울 내용에 더해져서 얘네들이 이제 나오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배울 학습할 내용도 있고 과거에 지나간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종합적으로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목록 보시면은 우리 학습 카페에서 목록 보시면은요. 자, 우리 9강이죠. 제9강 일반 메소드 사용을 방금 복습도 조금 했고 자, 10강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을 클릭하세요. 자, 자바에서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객체 지향. 왜냐하면은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뭐죠? 대신해서 얘기할 정도로 객체 지향은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자, 우리 객체 지향이라는 그런 요소, 객체를 지향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객체를 지향한다는 얘기예요. 객체 지향은.
객체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예, 대부분 예, 자바는 다 객체 형태로 다 만들어져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요, 이 자체가 객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실행하면 어차피 객체가 된다. 자, 그리고 객체 지향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객체 지향의 4대 요소는요, 자,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이에요. 자, 객체 지향의 영문으로 OOP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는. 혹시 이런 거, 예, 뭐 외워도 되고. 자, 객체장의 그 객체장 프로그램 예,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캡슐화, 추상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워야 돼요.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 객체장의 4대 요소예요. 자, 그리고 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써있죠? 밑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한 거죠. 이런저런 설명도 나와 있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 등을 이용하여 밑에 파란색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코딩을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객체 지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바는 원래 객체 지향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 외우셔야 되고 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럼 객체가 뭐냐? 객체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객체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어디 검색 객체란 하면서 검색하시면은요. 자바라는 객체라는 건 자바의 용어가 원래 아니죠. 원래 아니라기보다 자바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원래 현실 세계에서도 객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모든 것들이 객체예요. 이런 컴퓨터도 객체고 제 옆에 안경이 있는데 안경도 객체고 사람도 객체고 다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실세계에서 존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객체라고 한다. 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존재하거나, 이거 약간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예. 생각하지 않아도 객체예요. 여기 옆에 설명 보시면은 책상, 의자, 전화기 같은 사물도 객체고. 자, 그러나, 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현실 세계는 그러한데, 책상, 의자, 전화기와 자바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예,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옆에 나와 있어요. 객체가 이런 건데 이런 자바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얘기죠. 무슨 상관이냐 바로 밑에 나와요. 자바에서 말하는 객체라는 거는 그 사용 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용 가능. 제가 이런저런 그 전에 뭔가를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사용 가능. 원래는 책상 보세요. 책상이 원래가 뭐야? 나무잖아요, 나무. 그쵸? 책상에는 다리도 있고, 위에 평면, 위에 이제 있는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립이 돼야만이 책상으로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전화기 보세요, 전화기. 전화기 보시면 부품들 있잖아요. 부품들 개별적으로 다 분리하면은 그게 전화기인가요? 아니죠. 예. 딱 되고 딱 뭔가 딱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부품들도 제대로 다 세팅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용 가능한 상태. 그게 바로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이렇게 사물을 얘기하는 건데 낱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상으로 친다라면은 다리 하나하나가 객체가 아니라 그냥 책상 자체가 객체예요. 다리 하나하나 분리내면 그건 객체로서 깨지는 거죠. 혹시 분리한다라면 그건 객체가 아닌 거죠. 의미로 봤을 때. 자, 그럼 자바에서 객체는 무엇인가? 자바에서 객체는요, 제가 줄 쳐놓았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클래스를 객체라고 불러요. 이게 답이에요. 자바에서 객체는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클래스. 이게, 이 자바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책상이나 의자, 전화기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물질이 아니죠. 이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이거는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는 얘네들을 그리고 근데 우린 소프트웨어인데 그럼 소프트웨어도 객체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객체라고 어떻게 하는 것을 객체라고 칭하느냐? 이게 이거예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클래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클래스를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 자, 우리가 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예,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 방금 학습을 했던. 전에 우리 스캐너 기능 이용한 적 있었죠? 스캐너. 자, 스캐너, SCN equal new 스캐너. 뭐 할 때 이거 썼어요? 응? 아직도 모른다고? 테스트를 얼마나 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인풋 처리를 했었죠. 자, 이거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객체를 얘기하려다 보니, 자, 이거 전에, 이건 일단 뭐, 스캐너는 우리, 자,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고, 그리고 콘솔이죠. 콘솔 화면, 결과가 나오는 콘솔 화면에 사용자가 코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지금은 그 콘솔 창 열어도요, 자, 키보드 입력을 해도 입력이 안 되지만, 자, 스캐너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얘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코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테스트 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한 줄을 썼는데, 자, 한 줄을 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자바라는 거는 우리가 뭐죠? 코딩한 다음에 글자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행을 하죠. 우리 실행 버튼을 누르잖아요. 실행 버튼 누르죠. 실행 버튼 누르면은 자, 자바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려가겠죠.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 뉴 스캐너를 실행을 해요. 자, 메인 메소드가 딱 실행이 될 때, 자, 그 안에 있는 자, 뉴 스캐너도 실행이 되겠죠. 자, 뉴 스캐너가 실행이 되는데 그 즉시 자바에서는 즉 뉴라는 글자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바에서는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거 뭐죠? 자, 클래스의 객체화, 인스턴스화. 자, 객체화 됐다라는 걸 인스턴스화 됐다라고 해요. 자바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이 한 줄이 실행이 되면은요, 자바가 얘를 실행하겠죠. 글자를 보고 실행을 하면은 글자로서 그냥 두지는 않겠죠. 얘를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면은 이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메모리에 올려놔요. 그 메모리에 올려놓게 되면은 자, 그거를 객체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메모리에 왜 올려놔요? 사용하려고 올려놓는 거죠. 사용. 이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자, 이클립스라든지 브라우저라든지 우리 메모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자,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메모장을 연다라든지 메모장이 지금 열려져 있지 않죠?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고요. 그냥 글자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메모장에다 뭔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메모장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짱 열리죠? 아, 물론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자, 메모장이 열리죠? 자, 이 메모장이 열렸다라는 거는 메모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즉, 이 메모장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메모리에 올라가야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잠자고 있으면은 실행 안 돼요. 당연한 얘기로 하드웨어에 그냥 깔려 있는 거죠. 실행한 게 아니라. 자, 마찬가지 다시 볼게요. 이제 이거. 자, 이거를 객체화했다. 그래서 자, 뉴라는 키워드를 자바에서는요. 뉴라는 키워드를 보기만 하면은요. 그 앞에 있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뒤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뒤에 있는 클래스 이름을 보고요. 메모리에 바로 올려놔요. 이 해당 클래스 메모리에 바로 올려놓고요. 그거를 자, 이 클래스의 스캐너라는 클래스의 객체화가 됐다.
인스턴스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놓아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이제 되었을 때, 사용 중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객체가 됐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의미니까 외워야 돼요. 이해를 떠나서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것도 외워야 됩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것도.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지금 위에 캡슐, 추상, 다형, 상속을 지금 논할 수 없어요. 자, 얘기를 해도 아마 한 귀로 흐를 수도 있어요. 뭔 말인가 하고.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뭐냐면요. 객체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밑에 뭐 클래스의 구조라고 해서도 나와 있기는 한데, 자, 먼저 예제를 통해서 의미를 좀 안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보면은 약간 밑으로 내려보면은 제가 일반 클래스, 추상 클래스, 종단 클래스라는 것도 눈에 띄네요. 일반 클래스, 추상 클래스, 종단 클래스.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일반 클래스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개발하면서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자들도 잘 몰라요. 학습했을 때 하고 그냥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클래스의 구조, 클래스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논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학습을 좀 한 다음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거기 써 있죠? 예, 똑같은 걸로 하면 돼요. 자, 오브젝트 테스트 1. 똑같이 하면 되지 뭐. 똑같이 합시다. 오브젝트 맨 앞에 대문자 당연하죠? 테스트 1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민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 여기 그 뭐죠? 메인 메소드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 변수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티저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게요. 자, A는 10. 자, 이거 우리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바로 그냥 출력하면 되죠. 시스템하고 프린트 ln 하면서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합니다. A 놓으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실행 안 해봐도 되죠. 자, 그리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 변수를 만들 때 항상 메소드 안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메인 메소드에 두거나 아까 우리 메소드 테스트한 거 어땠어요? 합 메소드 보면은 그 안에 변수 들어가 있죠? 예, 메소드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졸트라는 변수도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 그 변수는 메소드 안에만 그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도 형성 가능합니다. 예, 위에 형성해 볼게요. 자, 화면이랑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A. 여기를 인티저 A라고 했네. 밑에 했는데. 밑에 걸 바꿔야 되겠다. C. 예. 자, 그리고 인티저 B는 20. 오류 아니에요. 그렇죠? 오류 아닙니다. 메소드 밖에 변수 형성 가능해요. 그럼 이거는 가능할까요? 메소드 밖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려고 해요. 특히 자바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메소드 밖에 변수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에요. 클래스 바깥에 변수가 있다라든지 이건 완전 불가능이고 그렇죠? 완전 불가능이고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이 참 많이 돼요. 우리 자바에서는 메소드 바깥에 변수 생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A라는 변수, 지금 메인 안에 있는 C라는 변수는 바로 출력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된 변수는 어떻게 출력해야 되나? 자, 그럼 시스템 아웃 프린터를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메소드 바깥에서도 프로그램이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허용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메소드 바깥에서도 자 이걸 메소드 바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클래스 바로 밑이에요. 클래스 바로 밑에도 예,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간단하게는 갖출 수는 있는데요. 장황한 거를 거기 놓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예, 시스템화 프린트 L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출력을 어떻게 하냐? 그럼 밑에서 하나? 자 위에 있는 A라는 변수를 딱 예, 실행하려고 했는데 오류 나요. 오류 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오류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메소드 안에서는요. 바깥에 있는 변수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자, 메소드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변수를 보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A라고 하게 되면 오류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깥에 있는 변수를 어떻게 해야 자, 끄집어내 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나? 출력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뭐 같은 얘기지만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면 돼요. 자, 작성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 테스트 1. 자, 지금 뭘 썼냐면은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을 썼어요. 자, 오브젝트 테스트 1 대소문자 가리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고 t1 equal new 오브젝트 1 다음에 자, 보면은 자,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new라는 키워드. 자, 아까 우리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테스트했던 내용과 같아요. 자, 스캐너 기능을 이용을 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었는데 메모리에 올렸고 객체로 만들었는데요. new라는 키워드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해당 클래스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를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클래스를 해당 클래스를 객체화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얘기는. 자, 이제 쓸게요. 객체화. 정확하게 인스턴스화. 자, 그 객체라는 용어보다 그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50분이네. 자, 요것만 하고요.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객체화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작성을 했어요. 객체화 하려고. 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시스템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은 A와 B를 이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지금 만들었고 이제 인지시키는 겁니다. system.out.println. 자,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조금 아까 위에서 주석 처리 지금 했지만 A라는 변수 예, 오류나요. 그냥 쓰면 오류납니다.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A라는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객체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요, 접근이 가능해요. t1.a 빨갛게 표시가 되지 않죠? 자, 복사하시고 하나 더 t1.b 자, 다시 얘기 드리면은 자, 우리 안에 있는 변수보다 이 바깥에 있는 변수 보통 이제 변수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깥에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바깥에 세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자, 지금 출력해 보시게 되면은 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각각 인지해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구별을 위해서 혹시 뭐 C라는 변수 출력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데이터 값은 좀 서로 다르게 세팅을 하고 출력해 보시면은 자, A, B, C 모두 다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C 출력이 되고요. 먼저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A와 B가 각각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제 1번은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우리 객체화, 뭐죠? 클래스를 객체화 시켜서, 자, 객체화 시켜서 특정 변수에 접근을 하여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한 변수죠. 일단 우리한테는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형식의 변수이기 때문에. 자, 밑에 예제도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좀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